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되는지 전략적인 고민 저희와 함께 보시죠.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가 약간은 다른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오늘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변화의 중심에서 키워드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성 재료가 계속 쏟아지는 구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도를 높여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쪽부터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관련주 저희 처음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김태성 이사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꿈틀꿈틀 이런 움직임은 저희가 이전부터 감지를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세의 강세는 사실 대형주가 아니라 소부장 쪽에서 나오고는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여기에 수급이 쏠리면서 모멘텀을 가속 페달 밟아갈 구간, 그 초입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처럼 잘 버텨준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오늘 정도면 잘 버텨준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3대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그 안에서 기술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생각한 것만큼 올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지금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자금들이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지만 개별 이슈들이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지금 잘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DB하이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오늘 아침부터 이 DB하이텍을 특징주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이것을 물적 분할을 통해서 동반 성장한다라는 이제 골자의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OLED가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감산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감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한 부품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은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추격하자라는 이야기에는 저는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OLED도 그렇고 일정 부분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음봉을 보일 때 매수를 해야지만 올해에는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가격적인 메리트를 항상 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DB하이텍도 지금 위치는 사실 늦은 거죠. 그러니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47,000원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할 때 현재 가격 정도면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때 모아가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니까 당연히 보유자의 영역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없으셨다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지수가 혹은 글로벌 시장이 또다시 악재가 나오게 돼서 흔들리게 된다면 가장 먼저 또 타격을 받는 쪽이 성장주, 특히 반도체 쪽일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의 시세는 일단 보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즐길 때이나 만약 가격적으로 혹은 기간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여전히 저는 이쪽에서의 이 상승 모멘텀을 좀 쫓아가실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궁금한 게 이사님, 저희가 앞서 2차 전지의 랠리를 보면서는 정말 소외된 종목, 안 간 종목 계속 찾기 노력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다 덩달아 오르고 그 오를 종목을 찾는 분위기는 반도체 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거라고 저희 받아들여도 될까요? 10년 전에 반도체가 그랬죠. 그건 다시 안 올까요? 그렇게까지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에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트리거로 작용할 만한 이슈는 나왔죠. 로봇 AI, 거기에 챗 GPT 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엄청나게 큰 대세 상승작은 아니더라도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모습 확실하게 저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짧게 아까 DB하이텍 말씀해 주셔서 네. 이사님, 사실 소액 주주분들은 물적 분할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잡음이 예고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까 조금 늦었다라는 표현도 해주셨어요. 네. 여기를 보는 전략은 지금은 X표시인가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다면 당연히 이쪽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지만
손절 라인을 걸지 못하고 매매를 하시는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IT가 사실 이 종목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이쪽에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대신에 지금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뉴스 때문에 조금 더 관심도를 많이 받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이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같이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이쪽에 생산을 맡겼는데 설계도 가능한 기업이다 보니 우리 제품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된 상황이다 보니 저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후의 방향성을 보시는 게 차라리 더 마음 편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래도 대형주 보면서 트레이딩 가능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도 있었는데 어제 이후에 오늘 움직임을 보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괜찮은지 아니면 분위기 변화 시점 그 포인트를 위원님 보셨는지요? 변화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상승 사이클이고요. 업황 자체가.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아직 다운 사이클이잖아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21조의 재고가 쌓여 있다라는 거, 21개월치 재고가 쌓여 있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거예요. 아직까지 브라인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심지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삼성전자 경영진이 실기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2019년도만 하더라도 일부 업체들이 감산을 하고 삼성전자 감산 안 한 게 지나고 보니까 감산 안 한 게 결과론적으로 잘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감산을 오히려 안 한 게 실기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고가 막대하게 쌓이고 있는 거. 이건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트리거는 우리가 이제 한 카테고리였었죠. 한때는 인공지능고요. 네.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를 여기서 지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스템 쪽으로 가는 거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저는 그 뚜렷한 실체가 조금 모호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이렇게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봐야 되겠고 DB하이텍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MTN에서 그때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문적 분할 바뀌었죠. 그때 이건 호재다. 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는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건 과거에는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한 다음에 자회사 상장하려고 했었던 것을 반대했지만 이번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분할한 이후에 비상장으로 놔두고 최소한 5년 동안 놔두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수주가 더 늘어날 건데 이걸 왜 반대하느냐. 그때와는 결이 다르다. 이건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거기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뒤늦게 지금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면 왜 지금은 뒤늦었냐라고 하면 호재인데 그때 당시에 호재는 이 물적 분할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것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서 호재였고요. 지금은 이게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당장 내일부터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면 호재고요. 지금 근데 주가가 너무 갑자기 땡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뉴스와 주가의 움직임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섹터 내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시각을 위원님 가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발 모멘텀이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쪽 비중이 높고 네, 물론 네. 시스템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경쟁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TSMC랑 삼성전자가 3배가 격차가 벌어졌는데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갖고 따라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당장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벌써 이제 오늘 오다 보니까 윤중로에 벚꽃 피었어요. 이렇게 시대는 가지만 우리가 작년 추운 겨울 때부터 막 이거 뭐 따라간다 TSMC 하지만 벌써 봄이 왔는데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시간을 좀 하고요. 윤중로 가을에 오시면 KBS 쪽에 벚꽃 피었으니까 주말에 한번 오시죠. 아유, 주식 시장에도 이렇게 벚꽃이 쨍쨍 피어야 되는데 삼성 관련해서 요거 잠깐만 위원님께 질문 네.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중국행 관련 기사가 좀 나와서요. 단기 모멘텀으로 이슈를 바라보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죠. 금액 자체도 적고요. 네. 단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미국의 칩스법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 이제 첨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5% 이상 성장을 못 해요. 근데 그 칩스법의 세 부분을 보면 양적으로는 5% 이상 못 넓히지만 업그레이드는 가능해졌어요.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신의 한 수다라고 봐요. 단 100% 거기에 우리가 환호성을 못 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비가 들어갈 때마다 미국의 건 바이 건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잘 설득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는 있어요. 지금 문제는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을 확장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노후화된 공장을 그 노광 장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물론 미국이 반대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이지만 지금 이번엔 금액 자체도 워낙 작고요. 약간의 트리거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가득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쪽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수급 이동이 시작됐나라는 포인트로 두 번째로 가져온 주제는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좀 묶어서 볼 겁니다. 사실 어제 흔들림이 오후에 세게 왔었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전부 다 크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버티는 쪽 그리고 또 튀어오른 종목도 군데군데 있어서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 겁니다. 이사님께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2차 전지 로봇 저희 묶어서 보면은요. 지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일까요? 아니면 나갔다라고 봐야 될까요? 약한 흐름 속에서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찾는 머무르는 노력 필요할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불편하긴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장 후반부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였어요. 일단 거기에서 의미를 이제는 조금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에코프로가 지난 2개월 혹은 3개월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아무리 장중에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내렸죠.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빠르게 만회하는 회복 속도는 나왔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고 오늘도 캔들상 그리고 이제 분봉상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 심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지난 주말 굉장히 큰 안 좋은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초에 이것을 빠르게 회복한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후반부에 이런 흔들리는 모습은 차주에 조금 더 이 가격적인 혹은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 쪽은 이제부터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로봇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로봇도 2차 전지만큼 최근에 숨고르기 없이 이제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칼날의 손잡이가 보일 때까지는 시간을 조금은 두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산업은 당연히 성장해야 하고 올해 계속해서 2차 전지 로봇은 우리가 언급할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주가의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면 뭐 에코프로 기준만 하더라도 자꾸 이제 에코프로를 언급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불과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45만 원, 50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이제 빠른 상승 달력을 보였기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의 폭 혹은 조정의 기간이 조금은 길어질 가능성 저는 충분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다른 섹터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좀 다른 섹터 쪽으로의 이제 자금 이동도 꼭 추적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요건 짧게만요. 그러면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는 다음 타자가 딱 있나요? 제가 오늘 추천주를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거기서 후에 저희 네. 힌트를 얻어보도록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조정의 구간의 초입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성장성은 충분하다라는 가정하에 조정 시마다 그래도 관심 있게 볼 섹터가 2차 전지 로봇 중에 있으실까요? 위원님? 일단 조정이 시작되면 조정이 시작되는 걸 봐야죠.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이번엔 정말 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급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조금 에코프로가 고민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심하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오늘 현상을 놓고 보면 두 가지가 고민이 돼요. 어제 이제 밀었던 것이 왜 그랬을까? 지금 이게 웬만하면 벌써 여의도 증권가에 이게 소문이 쫙 퍼졌을 텐데 이게 그렇다면 증권회사에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라는 건 그거죠. 서로 상대방의 생각이 달라야만 이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팔고 싶어야 되는 거고 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한 사람은 어떠한 이유든지 사고 싶어야 거래가 되는 거지 둘 다 사고 싶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이걸 팔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여의도 증권가에 소문이 안 나는 거 보면 그냥 개인인 것 같아요. 개인이 갖고 있다가 그냥 난 팔을래.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던진 것 같고 그걸 던지다 보니까 쫙 이제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 이제 한번 충격을 싹 받았던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잠 다 깨져.
근데 그게 뭐 그냥 바람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인의 소리다라고 하면 안정을 찾고 잘 수 있지만 그 발자국 소리가 따박따박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이러면 공포감인 거죠. 지금 상황이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그런데 일단 어제는 좀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좀 변동성이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오늘 잘 버티죠.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올해 의외로 잘 버텨요. 그러면 저는 또 다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현상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오늘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도 변동성이 안 생긴다? 저는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수급이 그냥 한 사람의 일시적인 수급이 쏠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죠. 밸류가 높냐 낮냐? 가치가 성장성이 있냐 없냐? 성장성이 있습니다. 밸류 높습니다. 오늘 기사 났죠? 밸류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여기서 변동성이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거래량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팔고 싶은 사람도 사고 싶은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 다시 여기서 가만히 머물수록 위로 튈 방향이 높고요. 5대 5인 것 같아요. 똑같이.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 어제처럼 어제 팔았다는 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훅 누군가 팔아버리면 거기서 동참하려는 세력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살까라고, 그러니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살 타이밍은 아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언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는 시선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3위로 올라가서 또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수혜주 순환매 관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금 구간에서 궁금하실 엔터 콘텐츠 묶어봤습니다. 이 질문은 위원님께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사실 엔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그동안 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슈가 있음에도 반응이 없어서 콘텐츠는 많이 이야기를 사실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꿈틀거림이 나오는 시점이라서 같은 선상에 놓고 호재를 받아들일 그 준비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엔터와 콘텐츠 따로 봐야 되는지 그 시선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컨텐츠보다는 저는 엔터 쪽을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딱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주가가 반응해 주는 거죠. 그러면 딱 이 뉴스에 반응하는구나, 따라 사자. 근데 또 주가가 확 반응하면 뉴스는 좋은데 난 못 사겠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엔터에 특별한 뉴스가 있나요? 근데 그 엔터가 네. 그 중국 이제 공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안 움직였죠. 네네. 그러니까 이 뉴스에 따라서 내가 엔터를 살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하셨던 건데 그때 엔터를 사셨던 분들이라면 이 뉴스를 보고 주가가 안 움직였을 때 지금은 이제 또 반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뉴스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주가가 딱 움직여주면 이건 사고 싶지만 올라가니까 못 산다, 떨어지면 산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주가가 안 움직였을 때는 나 안 산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잘 고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뭐 SM 같은 경우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다 아까 SM 말고 YG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슈가 있었을 때 못 올랐잖아요, 콘텐츠주 위원님.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한번 튈 가능성, 나중에 이거 받아들일 가능성을 저는 한번 튈 지금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공연을 한번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뭐 막대하게 들어왔다. 그럼 한번 확 튀겠죠. 그럴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점 정리 받아봤고요. 이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특별하게 재료가 있는지 우선 궁금해요. 사실은 재료가 있을 때도 콘텐츠도 조용했다 오늘 움직이는 구간이어서 이쪽 포커스 맞춰보면 기대감 가져도 되는지. 사실 엔터주가 속상했던 이유는 좋은 뉴스와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의 쏠림이 모두 SM 하이브 카카오 쪽으로 맞춰주다 보니까 오히려 본업으로 평가받았던 그 기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SM 하이브 카카오가 어찌되었든 이슈몰이는 계속하고 있으나 과거라고 하면 되게 오래된 일처럼 보이지만 지난달보다는 관심도가 많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이제 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딜 보겠느냐? 그걸 당연히 엔터주 본업에 대한 관심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 중국 관련 수혜, 리오프닝 관련주도 지금 한 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본업에 대한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 당연히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투심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다음 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실적은 좋겠지만 이 주가에 합당한 실적이냐에 대한 이슈가 하나 남아있고 반도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슈가 남아있고 자동차는 현재 지금 실적 굉장히 좋지만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소비자들의 지갑은 얇아지기 때문에 정말로 하반기까지 판매 대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른 산업보다는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니 피난처, 대피처로도 좀 저는 보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 혹은 북미 시장보다 더 높은 팬덤 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기준으로 본다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주가 기준으로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기서 더 많이 어떤 기업이 올라갈 거냐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JYP보다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조금은 더 기술적으로 올라갈 구간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컨텐츠랑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도 두 분 모두 엔터에 좀 많이 쏠려서 여기를 보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사님께 이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때는 무형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그쪽으로 쏠림이 강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섹터 말고요. 그런 시기가 다시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다시 올 때 오더라도 네.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희가 방송에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주가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혹은 2차 전지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라고 소위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과 투자를 함께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감이 형성이 되면서 같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외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서로 각기 보는 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류의 이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멘토만 이사님 저희 정리할게요. 네. 단기적으로 피난처 역할로 수급이 쏠리면서 일시적으로 한 번 더 뛸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도 네. 될까요? 알겠습니다. 인터에 관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희 계속해서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더 높아져서일지 시황 관련해서 기사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엮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뭐 양자 관련해서 뭐 바이오와 관련해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3월 들어서 정책의 방향성이 나오면 뜀박질이 주가가 좀 강하게 나타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모멘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지 좀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지금 당장 많이 보이는 키워드는 저출산 얘긴 한데 이쪽에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을 지금도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사실은 주도주 성격의 종목에 쏠렸던 시선이 많이 퍼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에서 이제 일부 이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제 정책 쪽으로 좀 가고 특히 지금 정책주 움직이는 것들이 시총이 작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양자 쪽에서 제일 강한 거 KCS 같은 경우 이제 18% 올랐지만 시총이 지금 올라서 1,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오기 전까지 따지면 1,000억도 안 됐던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것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책 수혜를 볼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죠. 물론 양자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뜬금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출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굉장히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 정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뭐 군대 남자분들 군대 면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에 따른 지원금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있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생각은 각각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정책까지 지금 끌고 나올 정도로 정말 저출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아이를 낳는 거지. 저도 이제 아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도 제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노력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식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가기보다는 지금은 어찌됐든 정책이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딩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고 시총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기는 어렵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로 우선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포커스 그렇게 맞춰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사님께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전에 저희 정책 관련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천해 주셨던 쪽이 저출산 쪽이었어서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잖아요. 계속해서 이 정책 관련주 가운데서 저출산을 유망하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실생활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커피를 마실 때는 스타벅스 주식을 사고 콜라를 마실 때는 코카콜라 주식을 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저출산과 양자 역학 관련해서는 사실 현실성과 비현실성의 좀 저는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출산은 지금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금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꿈비라고 하는 기업도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로투세븐 혹은 아가방 컴퍼니와 같은 저출산 관련 종목군들 저는 충분히 현재 위치도 괜찮다. 대신에 앞서 위원님처럼 이들 기업의 단점이 시총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다라는 것은 호가가 얇다라는 것이고 호가가 얇으면 적은 금액으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양자 암호 관련해서는 뭐 로봇 AI라든지 챗 GPT가 커가면서 당연히 양자 역학 쪽에 이제 보안 쪽은 같이 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겠습니다만 너무 먼 미래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지금 코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저출산 쪽의 정책이 힘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넓게 봤을 때 당분간 지금 이렇게 변동성 크고 리스크가 좀 안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 이사님 이렇게 네. 작은 종목들만 탄력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실까요? 전제 조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버텨줘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반도체 이야기할 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준다라는 전제하에 소부장이라든지 개별 뉴스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러한 정책주도 지수가 일단 버텨줘야 됩니다. 지수가 1%대, 1.5%대 급락 나오면 이들 종목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수급이 크게 붙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큰 숲을 보시되 트레이딩은 당연히 이렇게 작은 나무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서 대신 손절은 꼭 거셔야 된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리하고요. 1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융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은행 주도 많이 흔들리고요. 보험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흔들려서요. 요건 좀 짧게만 짚고 가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은행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구간에서의 금융주의 흔들림이라서 저희가 1위로 꼽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불안감을 가지는 요소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 이전에 주주 친화책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그리고 또 빠졌잖아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구간이라고 개별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진 않았고요. 아직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메리트가 오히려 상실된 구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주 친화 정책들을 했는데 정부가 지금 이제 이것을 다 옥죄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금리도 더 이상 이제 못 올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 초에 나왔었던 메리트를 다 상실한 구간이다. 따라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갖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특히 우리가 이제 연체 땡겼던 것들이 외국인들이 땡겼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기관과 개인이 땡길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주들하고는 거리 두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위 간략하게 저희 정리 받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AS 종목도 있어서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SK 하이닉스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7% 수익을 기록한 바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형 반도체 지금은요 AS 받아볼게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을 말씀 좀 드렸고 왜냐하면 이제 뭐 업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김태형 이사와 같이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트레이딩은 좀 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좋고 오늘 이제 약간의 음봉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더 시선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 구간에 제가 제시했던 구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도 된다라는 AS 받아봤고요. 새롭게 원픽까지
이어서 받아볼게요, 위원님. 원픽도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얘기했던 삼성전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삼성전기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옆에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 위로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다시 그 시세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2%대로 움직이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고점도 또한 서서히 뚫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한번 삼성전기를 오늘 재추천드리도록 이번 주만 해서 벌써 두 번째 추천이네요. 네. 드리면서 목표가 다시 18만 원, 손절 라인 14만 원 여전히 유지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추천 종목까지 저희 받아봤고요. 이제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S 종목이 코인테크입니다. 29%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 사실 2차 전지 카테고리 내에 있던 종목이고 수익 두둑하게 챙겨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딱 AS가 필요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이 종목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장중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민감하실 수는 있는데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 혹은 그 이상은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시면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을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지금 2차 전지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의 변동성이 장중에도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금화를 조금 일부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공략주로 좀 가지고 온 쪽은 앞서서 이제 앵커님이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또 어디 있느냐라고 좀 바톤터치 여쭤봤는데 어떤 섹터가 받을까요? 질문 드렸죠. 오늘 이제 동반해서 전기전자 혹은 이쪽에서 올라온 쪽 한 군데가 OLED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한번 갖고 나왔었던 APS 홀딩스를 다시 한번 재공략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때 당시 이제 매수 추천 대비 손절 라인을 약 10% 정도를 잡았는데 12,000원이라는 이 손절 라인이 조금 터치가 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재공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세계 최초로 이제 이 굉장히 얇은 RGB 이 마이크로 OLED를 이제 개발한 기업으로서 기술력은 지금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OLED 산업에 LG전자가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대형 OLED 쪽에 또 삼성전자가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OLED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LCD, LED 패널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OLED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업황의 환경도 있기 때문에 저는 APS 홀딩스 다시 한번 12,000원이라는 가격대로 손절 라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 구간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2만 원이라는 목표가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자는 OLED 이렇게 지목해 주셨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랭킹5 진행해 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